자, 이번 시간은 31페이지 지목을 봅니다. 교재 오타가 났네요. 지목을 지번으로 써져 있는데 지목으로 좀 고쳐서 보시고요. 자, 지목. 자, 지목은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28회 때 시험에서는 이 지목이 두 문항이 시험에 나왔어요. 한 문제는 법정지목 28개의 어떤 정식 명칭을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한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뭐 잘못된 것은 이걸 골라주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지목. 조금만 방심하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지목을 보시면 지목에서는 이 지목의 의의하고요. 역시 표기법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의의와 표기. 지번은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지목은 설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목의 설정, 원칙, 그 다음에 법정 지목. 법정 지목.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이 법정 지목에서 두 문제가 나온 거죠. 법정 지목에서 두 문항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자, 지목부터 이제 볼게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목은 토지의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용어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하고,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지적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는 모든 단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하고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목을 분류할 때 참고적으로 지목을 분류할 때 그 현황에 따라서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지형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형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토성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용도 지목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31페이지 변천사가 있는데요. 변천사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냥 변천사는 그냥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목의 설정이 나오죠.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보면은요. 토지의 현황에 따라서 지형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토성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용도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쓰고 있다? 용도지목을 쓰고 있다. 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나누기 때문에요. 이 토성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의 형태, 지표면의 어떠한 고저, 지표면의 어떠한 높낮이, 이렇게 지표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지목을 구분하는 것을 토성지목이라고 하고, 지형지목이라고 하고, 토성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을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토성지목이라고 하고, 용도지목은 용도에 따라서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어떻게? 28개로. 맨 처음에 18개였어요. 18개에서 19개,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4개, 오늘날에 몇 개다? 28개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이렇게는 나온 적 있어요. 과거에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는 몇 개였어요? 18개였더라, 이겁니다. 현재는 근데 몇 개다? 28개다, 이겁니다. 크게 이제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8, 19, 21, 24, 28.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18개, 21, 24개, 28개. 이렇게 변천해 왔다. 옳은 지문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18, 19, 21, 24, 28개지만 문제에서는 18, 29, 24, 28개 이런 식으로 변천해 왔다. 틀린 것은 아니죠. 이렇게 종류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무엇을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지목은 목도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도장.
여기서 목은 무엇이다? 목은 지목이고 도는 무엇이에요? 도면이고 여기서 장은 지적 공부 중에 장자만 들어가는 거. 장자 들어가는 거니까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은 목도장. 장은 여기서 무엇이에요? 장은 토지대장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되는 것이고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가 되는 거. 지적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임야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지목, 그럼 우리가 지목은 이렇게만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용어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었던 건데 그럼 지목은 공유지 연명부라든지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지적공부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라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지 않는 거예요. 뭐를 외워요? 목도장을 외워라. 목도장. 목도장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이게 써 있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요. 지목을 등록할 때 어떻게? 코드번호.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이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잡종지다. 잡종지면 코드번호가 28번이에요. 28번이고 정식 명칭은 무엇이 되냐면 정식 명칭은 잡종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쓰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 할 때는요. 코드번호도 안 쓰고 정식 명칭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부호를 가지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28개 중에 24개는 어떻게? 28개 중에 24개는 두 문자로 두 문자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이런 식으로. 근데 4개는 무엇으로 한다? 4개는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 문자를 씁니다. 그럼 4가지에 대해서는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 문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두 문자로 표기하나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는 차 문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써 있죠. 차, 장, 천, 차장, 천, 원. 차, 장, 천, 원은 두 문자로 쓰지 못하고 차 문자로 쓴다. 그럼 왜 두 문자로 못 쓴다 그랬어요? 충돌되기 때문에 다른 지목하고. 그래서 얘는 차는 뭐다? 주차장이고 장은 공장, 용, 지고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 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주유수용지를 주로 쓰고요. 주차장은 차로 쓰고요. 공원을 공으로 쓰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쓰는 겁니다. 유지를 유라고 쓰고요. 유원지는 원으로 쓰는 거죠. 도면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적도에 이렇게 표현할 때 도면 이렇게 쓰면 필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11의 장, 차문자죠. 차문자. 공장용지라는 거고요. 12의 전, 얘는 전이라는 거고요. 13의 과, 얘는 뭐다? 과수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의 차, 얘는 차는 뭐다?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코드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쓰지 않고 두 문자 또는 어떻게? 차문자로 쓴다 이겁니다. 차문자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 써 있어요.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목의 설정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만 딱 써져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네 개, 일필 일목의 원칙부터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법조문에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지목을 설정할 때는
일필일목에 무엇이 있다? 일필일목의 원칙이 있더라 이겁니다. 일필일목의 원칙. 즉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자. 이게 바로 일필일목의 원칙. 이게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시험에는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렇게 그냥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옳은 지문이죠. 또한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농가주택 이렇게 있으면은요. 농가주택 이 필지 안에 건축물이 존재할 것이고 뭐 축사도 있을 것이고 뭐 전도 있을 것이고 또 창고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1필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해야 되는 거죠.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해야 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필지를 토지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도 그 지목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제 그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에 만약에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뭐 실내 체육관이 있더라 이겁니다.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은 영속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용지로 하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 용지가 아니라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종교 용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은 1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등 이렇게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되면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대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이러한 것들이 지목을 설정하는데 원칙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기타적으로 뭐 등록 선후의 원칙. 등록 선후의 원칙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 용도 경중의 원칙. 용도 경중의 원칙 이렇게 했는데 이 등록 선후의 원칙과 관련돼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철도 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중복이 됐죠. 그죠? 그랬을 때는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철도가 만들어지면 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또 용도 경중에 따라서는 철도 용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용도 경중에 따라서 또는 등록 선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시험에 이제 지목이 몇 문항이 출제가 됐냐면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 지목은요. 법정 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지목은 학개론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학개론에서조차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기출문제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골라라. 선로용지는 없어요. 기역 빠지고요. 기역 빠지고 항만용지도 없습니다. 기역을 빼고요. 비읍을 빼면은요. 5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여기서 지목이 법정 지목이 있는데 이 법정 지목은 전체 28개의 법정 지목이 있어요.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창, 도, 철, 재, 천, 구, 유, 양, 수, 공, 채, 원, 종, 사, 묘. 자, 이렇게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여기서 얘는 뭐예요?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 4개만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쓴다. 이겁니다. 얘는 과수원이고요. 목장용지, 임야, 그 다음에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33페이지 보시면 위에 표로도 정리되어 있고요. 밑에 기출문제에 선로용지하고 항만용지라는 건 없죠. 이것만 빼면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조차도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학개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지적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보다 이렇게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짧게만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보고 갈게요. 전,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원예 작물은 과수류는 제외한다. 왜 그런 과수류는 제외하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왜 과수류는 제외하느냐? 과수원이기 때문에.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 작물, 거기서 뭐는 뺀다? 과수류는 제외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과수류는 포함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거를 읽지 않으면 이게 맞네라고 답을 쓰는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얘는 물을 물이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고요. 이와 반면에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답. 꼭 요즘에는 문제가요. 지목은 지금 교재에 써져 있는 그대로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답이다,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바꿔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이라든지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다. 여기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이 어디서 고여요? 저수지에서 고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물이 고이는 곳에 지목을 유지, 이렇게 유지. 그래서 이 전과 답은 거기 교재에 써 있듯이 미니 강의 쪽에 써 있듯이 작물의 경작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즉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쪽에 중요한 지문은 사과, 배, 밤, 호두, 귤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그러니까 과수원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인데 하나 참고적으로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하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가장 최근에 과수원이 호두를 재배하기 위한 것은 지목이 뭐냐라고 해서
과수원이 한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본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요. 다음에 토지는 무엇으로 한다? 목장용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 근데 다음에 토지는 무엇으로 한다? 목장용지로 하는데 요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으로 하자? 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뭐냐 이거죠. 오른쪽 페이지에 35페이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 축사의 부지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목장용지다 이겁니다. 보충학습에 보시면 축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의 소, 말, 양,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쭉 나와 있죠?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요. 새롭게 추가된 것이 마지막에 지렁이. 지렁이를 사육하는 것은 목장용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뭐가 나와요? 임야. 임야의 가장 핵심은 임야에서의 가장 핵심은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임야예요. 모래땅, 모래땅, 자갈땅, 암석지, 중림지, 수림지, 습지, 황무지 무엇이다? 임야. 근데 여기서 임야에서는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땅자와 지자만 들어가면 임야라고 봐도 큰 상관이 없는데 간석지가 시험에 나오면 이 간석지는 최대 만조위 요 아랫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얘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등록이 안 돼요. 또 간석지는 지목을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임야라고 표현한 부분에 간석지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X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책에는 지금 써져 있지 않는데 미니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심화학습 때 다시 한번 지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만 한번 볼게요. 그 임야에서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상의 공원도 지목이 무엇이 된다? 자연공원법상의 공원도 지목이 임야가 된다 이겁니다. 그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뭐냐 이거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임야가 되는 거예요. 설악산 국립공원, 뭐 한라산 국립공원 뭐 이런 식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지목이 임야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광천지. 광천지는요. 온수가 나오든지 약수가 나오든지 석유류가 나온다는 이런 용출구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다? 광천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7번은 무엇이에요? 염전.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만이 무엇이다? 염전이더라 이겁니다. 물을 동력에 의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을 제조하는 것은 공장용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염전은 무엇이다?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것만이 염전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대의 가장 핵심은요. 영구적인 건축물. 영구적인 건축물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목이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목을 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그 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표.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용,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그러니까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우리가 문화용 건축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지목이 무엇이다? 대.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택지조성공사 여기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은 무엇이다? 대. 자 밑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해 가지고요. 맨 밑에 보시면 8가지 정도가 대가 나오고요.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문화용, 의료용, 숙박용, 요식용. 그게 이제 지목이 대가 되는 것이고 공장용 건축물은 공장용지, 주차용 건축물은 주차장, 오른쪽 주유용 건축물은 주유소용지, 학교육용 건축물은 학교용.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목으로 갖다 붙일 수 있으면 지목이 무엇이 된다? 그쪽 지목이 된다. 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장용지다 이겁니다. 이 공장 안에요. 공장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공장 안에 의료시설도 바로 무엇이다? 공장 안에 의료시설도 공장용지가 되고요. 공장 안에 어떤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 이것도 모두 지목이 무엇이 된다? 공장용지가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학은 학교용지가 되는 거죠.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학교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밑에 미니 강의에 나와 있듯이 학교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기숙사라든지 시습장 이런 것들은 학교용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11번 주차장. 요즘 들어서도 꾸준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장은요.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주차장. 네,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은 무엇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부설주차장은 노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얘는 주차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번을 이제 요 1번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백화점 같은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화점이 이렇게 있어요. 백화점은 아무래도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이죠. 근데 백화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부설 주차장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부설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 백화점의 지목은 대가 돼요. 그럼 이거 몽땅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차장이 워낙 조그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주차를 우리가 수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화점 건너편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건너편에 주차장을 하나 져놨습니다. 이때 부설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지목이 뭐라는 거? 이것은 지목이 주차장이더라 이겁니다. 시설물 인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꼭 차이점을 생각해서 보시라 이겁니다. 미니 강의에 보시면 인근 시설물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무엇이다? 주차장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바로 뭐예요? 주는 여기서 뭐다?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라고 하는 것은 1번하고 2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주유소 용지. 다만 왼쪽 위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시설의 부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창고용지 13번째. 창고용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거야.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설 부지가 무엇이다? 창고용지예요. 과수원 내에 저장시설이 있겠죠. 과수원 내에 어떠한 저장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과수원이 돼요. 목장용지 안에도 어떠한 저장시설이 있으면 그건 목장용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도로는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가 되는 거고요.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것도 도로가 되는 것이고 1번에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걸어가는 곳,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 그 다음에
도로에서 하나 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도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차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도로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절토한 흙을 깎는 거를 절토라고 하죠. 절토부의 지목도 무엇이 된다? 절토부의 지목도 도로가 된다 이겁니다. 도로.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도 도로가 되는데 뭐 나중에 심화 학습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한 가구만을 진입하는 통로는 건축물의 연장으로 봐서 얘는 대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 철도용지. 이 철도용지는요. 레일이 깔려 있으면 다 뭐가 돼요? 철도용지가 되는 거고 역사도 제목이 바로 뭐가 된다? 철도 역사도 철도용지가 되는 것이고 공작창 이것도 무엇이 되냐면 철도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민간 자본에 의해서 건립된 철도 역사의 부지는 되다 X. 무조건 역사는 지목이 뭐가 된다? 철도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방은요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방수제, 모래, 바람, 조수 이런 것들. 그래서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가 바로 무엇이다? 제방. 그 다음에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하천. 근데 국어는요. 하천과 국어는 차이가 뭐냐면 크면 하천이고 소규모면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어에서 가장 핵심은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의 부지는 무엇이다? 얘가 바로 국어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적인 수로 뚝 얘가 바로 무엇이다? 국어. 그 다음 유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고이는 곳을 무엇이라 한다? 유지. 그 물이 어디서 고여요? 물이 고이는 곳을 유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고이느냐 이거죠. 저수지, 댐, 호수, 연못, 소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연이라든지 왕골을 재배하는 것은 답이지만 왕골이 자생을 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으면 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양은 유지에서 뛰쳐나온 거죠. 유지에서 신설된 지목이 바로 뭐다? 또 양어장이라고 하는 지목이에요.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육상에서 수산생물을 양식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지목을 무엇이란다? 양어장. 이것이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해상이다라고 하면 X. 그 왜 해상은 안 되느냐? 바다는 등록이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어장 반드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의 부지를 무엇이란다? 양어장. 자,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정답 수도용지. 수도용지는요. 물을 치수하고 도수하고 정수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곳이 바로 뭐다? 얘가 수도용지. 28회 때 정답 문제죠. 그 다음에 수도용지 다시 보시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치수하고 저수하고 도수하고 정수하고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가 바로 무엇이다?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은 여기서 말하는 공은 뭐다? 공원. 공원은요.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로.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된다. 공원. 그 정도 보시고요. 미니 강의에 보시면 두 번째 뭐가 써 있어요? 여기서 했던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임야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공원자 들어가 있으면 다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원자 들어가면 다 공원인데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임야고요. 묘지공원의 지목은 무엇이다? 묘지다.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그냥 공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 채육용지. 여기서 채는 무엇이다? 채육용지. 채육용지하고 유원지하고 구별할 것이 경마장의 지목은 유원지가 되는데요. 승마장이라든지 경륜장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채용용지가 된다. 채용지는요, 야구장, 그 다음에 축구장, 스키장, 골프장, 승마장, 경륜장,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조심하셔야 돼요. 잠실 실내체육관 거기서 배구 농구 하잖아. 채용용지. 근데 실내 수영장은 채용용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만 체육시설로부터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카누장, 요트장은 제외하더라 이겁니다. 유원지, 얘는 위락이 핵심이에요. 유원지는요, 놀러 가는 것은 유원지. 놀러 가는 거.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낚시터, 그 다음에 경마장, 아시겠죠? 민속촌, 동물원, 이런 데가 바로 무엇이 된다? 유원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마장, 경륜장은 채용용지인데 경마장은 무엇이 된다? 유원지다 이겁니다. 요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원지에는 놀러 가는 거, 위락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종은 무엇이다? 종교용지더라 이겁니다. 뭐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것은 뭐다? 종교용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적지. 사적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무엇이 된다? 사적지예요. 근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사적지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적,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공원 안에 있거나 학교용지 안에 있거나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 다음 묘지. 묘지는요, 봉안시설은 전부 다 뭐다? 묘지. 묘지 공원을 관리하는 건축물의 부지는 대.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묘지공원도 묘지인데 묘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렇게 쭉 나오죠. 봉안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뭐다? 묘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부지는 대. 그 다음에 잡종지. 잡종지는요, 흙을 파내고 흙을 캐내는 곳은 잡종지예요.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돌을 캐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최근에 나왔던 거 비행장, 공동 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운전면허학원, 쓰레기 처리장, 이것은 무엇이 된다? 잡종지다 이겁니다. 미니 강의 쪽에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두 번째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물의 부지도 잡종지,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옛날에 나왔던 거 콩나물 재배사 잡종지, 과거에 나왔던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잡종지는요, 27개의 지목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잡종지에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28회 때 기출문제 44페이지를 보시면 28회 때 기출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것은 있고 옳은 것은 있으면요, 옳은 것을 물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자, 옳은 것은 1번인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그럼 지목이 무엇이다? 수도용지. 1번 정답. 2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니까 산업용지라고 하는 지목이 없잖아. 산업용지가 아니라 뭐예요?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고. 3번 물이 고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것은 뭐다? 유지인데
연 왕골을 재배하는 곳은 답이에요. 연 왕골이 자생하고, 이 말은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으면 유지인데 재배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원예 작물에서 과수류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제 포함한다라고 써놨잖아. 그 다음에 5번에 사적지가 학교 안에 쓰면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쓰면 종교용지, 공원 안에 쓰면 공원 이렇게 되는데 사적지다라고 해놨잖아. 옳은 것을 물어보면은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목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지목을 쭉 보시면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바꿔놓은 거, 뭐 사적지다, 사적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지목은 거의 시험에 어디서 나와요? 이 28개의 법정 지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28개의 법정 지목에 대한 정식 명칭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찍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정식 명칭도 모르면 막 2번을 쓰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번에 뭐가 써 있어요? 산업용지가 있잖아.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놨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 1년을 공부하는데 산업용지가 지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지목이 나와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용지라고 하는 법정 지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목을 빠르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지목을 전부터 잡종지까지 한번 쭉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심화학습 때 다시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목은 꾸준하게 우리가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28회 때 2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만큼 출제 빈도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깨딱 좀 더 이렇게 방심하면 지목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시면 향후 우리가 29회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아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지목에 대한 지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면적,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왜 면적이 어렵냐면은 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면적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면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